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오늘 한국은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죠. 그런데 이런 경사스러운 날에 주식시장은 전혀 예상치 못한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단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 추석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올리고 바로 나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 마감 기준이 아닌 현재 시간 장 마감 약 3시간 전 기준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부디 너른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드는 도중에 아마 시간의 흐름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까지 이 추석 연휴 관계상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은 혹시라도 영상을 기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목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자면요. 원래 이번 주는 FOMC 경계감 때문에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 한 주가 될 것은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거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FOMC 관련된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 이번 FOMC에서 테이퍼링을 발표하게 된다면 11월부터 테이퍼링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발표하지 않는다면 11월 FOMC에서 발표를 하고 12월이나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근데 어느 쪽이 되었던 테이퍼링을 발표하는 시점 그리고 실제로 시행되는 시점에는 시장의 하락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엄청난 악재로 작용했던 중국발 부동산 재벌의 부도위기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최대 부동산 재벌인 헝다그룹이 지난주에 만기가 지난 금융상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대신 상환하겠다는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갚을 돈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대신 떼우겠다는 뜻입니다. 헝다는 중국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기업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최대 한도의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다가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돈줄이 막힌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부동산 기업의 부도 위기가 대체 왜 미국 시장에도 이렇게 크게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것일까?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건요.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와 같이 관련된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걸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에 구제금융을 실시하는 것인데요. 실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미국이 처음에 베어스턴스를 비롯한 투자은행을 살리기 위해 선택했던 방법입니다. 문제는 연준과 재무부가 구제금융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았죠. 왜 은행들이 탐욕을 부렸는데 그거를 나라의 돈으로 대신 갚아주느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제금융을 끝까지 유지하지 않고 세계 4대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를 방치해버립니다. 그런데 연준도 미국 재무부도 한 가지 예상치 못했던 커다란 폭탄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리먼 브라더스가 가지고 있던 CDS입니다. CDS는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부도에 대한 보험입니다. CDS를 판 쪽에서 CDS를 산 쪽에게 보험료를 받다가 CDS를 산 쪽의 신용이 디폴트되면 보상을 해주는 일종의 파생 상품입니다. 그런데 리먼 브라더스는 이 CDS를 무려 8천억 달러 규모로 가지고 있었고요. 결국 이 CDS를 판 쪽도 같이 줄도산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헝다그룹 사태가 바로 이런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중국판 버전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시장에 안겨준 것입니다. 헝다그룹은 부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중 하나고 헝다가 돈을 못 갚으면 그 돈을 받아야 하는 회사들도 망하겠죠? 또 CDS를 판 회사도 보상해줘야 할 돈이 너무 많아서 망하고 그렇게 시장이 경색되면 부동산 시장이 극도의 침체로 들어가서 부동산 회사들이 같이 망할 테고 또 이렇게 수많은 회사들이 줄도산하게 되면 이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되죠. 그럼 채권 시장도 망하고 결과적으로 주식 시장도 위험하겠죠. 자, 그럼 냉정하게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일단 언론에서 얘기하는 논조를 보자면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에 구제금융을 실시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의도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계속 강화해왔고 현재 헝다그룹의 상태를 분명히 잘 알고 있겠죠. 그럼에도 지금까지 손을 쓰고 있지 않다는 건 구제해줄 생각이 별로 없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면 이거 딱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가 딱 드는 거죠. 그럼 이제 헝다가 파산할 경우
줄도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CDS 시장을 봐야겠죠. 다행히 CDS는 리먼 브라더스 때처럼 심각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헝다그룹의 CDS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이 HSBC인데요. 이 HSBC의 CDS 레벨을 보면 역사적으로 저점에 가깝습니다.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13년 테이퍼링 텐트럼, 그리고 2016년 금리 인상 시기였고, 또한 작년 팬데믹 때도 높은 편이었는데 이들과 비교해서 현재 현격하게 낮은 수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CDS 레벨이 낮다는 거는 헝다그룹이 파산을 해도 연쇄 줄도산할 확률이 낮다는 뜻이고, 헝다그룹 파산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업들, 그리고 주주들, 그리고 채권자들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헝다가 파산을 해도 시장이 입는 피해는 한정적이 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예측일 뿐이고 실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여기에 연준에서 테이퍼링까지 조기 실시해버린다면 그로기 상태에 몰린 증시가 결정타를 맞고 일시적으로는 다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대답은 어제 올렸던 주식봇 영상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메시지는 제가 채널을 시작한 후 1년 넘게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거시경제를 예측해서 시장이 하락하기 직전에 도망갔다 들어와야지 미련하게 가만히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미 수십 번 설명을 했죠. 조정을 예측하려다가 조정 그 자체보다 더 큰 손해를 봅니다. 결국 시장에 아주 오랜 기간 눌러 앉아있는 투자자가 가장 많은 돈을 법니다. 예측으로 나갔다 들어왔다는 투자자는 자기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우직한 투자자들에게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경기 사이클 2바퀴 정도를 돌 생각으로 장기 투자하시라고 말입니다. 경기 사이클을 모두 돌 정도의 장기적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는 시장의 하락과 상승의 사이클 밖에 존재하는 투자자입니다. 시장에 갇혀있는 투자자는 시장의 밖에서 모든 것을 관조하는 투자자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러한 뉴스로 인해서 현재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급락 중이고,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나스닥은 2.5% 이상 하락 중입니다. 또한 위험자산 기피 심리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서 채권 가격도 급등 중이고요. 달러 강세로 환율도 급등했죠. 이런 말을 하면 정말 죄송스럽지만 저는 이렇게 시장이 패닉셀을 할 때마다 오히려 더 기분이 좋습니다. 원하는 자산을 헐값에 주울 수 있으니까요. 제가 얼마 전 스퀘어 등을 좀 주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주식을 줍지는 않았고 암호화폐를 조금 주었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당연히 더 주울 거고요. 암호화폐는 원래는 디지털 골드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그거는 최소 5년 후 또는 그보다 더 먼 훗날의 얘기고, 현재는 전체 시장 규모가 2조 달러, 그러니까 애플보다도 훨씬 작은, 그리고 또 투기적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위험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악재가 발생하면 거의 100%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의 위기는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에게는 굉장한 호재입니다. 나카모토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만들게 된 계기가 바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또다시 발생했을 때의 탈출구로 만든 게 비트코인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시장에서 거품론이 대두되던 당시 미국 재무부의 부채 한도는 9조 달러였습니다. 현재는 무려 22조 달러고요. 제닛 옐런 장관은 이거를 지금 더 올려달라고 의회를 조르는 중이죠. 만약 헝다그룹 사태가 예기치 못하게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번진다면 아마 금리 인상 얘기는 쏙 들어가고 미국은 또다시 달러를 더 풀어댈 겁니다. 그러면 당장의 위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금융자산들의 가격은 폭등할 거예요. 완전 2020년 3월에 재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역시 가장 많이 오를 자산은 암호화폐, 그리고 급속 성장주들이죠. 다만 이건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현재 암호화폐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는 사실을 투자하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장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주식이 기업 가치와는 상관없이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을 하나하나 보지는 않겠습니다. 빅테크 역시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대부분 2%에서 3%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테슬라만 조금 보자면 테슬라는 사실 오늘도 굉장히 선방 중이죠. 얼마 전까지의 테슬라 잘 아시죠? 만약 그때의 테슬라였으면은 오늘 같은 날 아마 10%는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빅테크보다 조금 더 떨어진 정도라면 지금 엄청나게 선방 중이고, 이거는 지난 중력권에 지지선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당장의 주가는 몰라요. 내일 시장이 더 떨어지면 결국 이 지지선은 뚫릴 것이고, 지지선이 뚫리면 그 다음 지지선까지는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지선은 추세 지지선이자 앞자리가 바뀌는 가격인 $700의 지지선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시장에 대해 얘기했듯이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후, 3년 후에 오늘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가 되면 대체 이때 왜 안 샀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추석 연휴 관계상 영상을 장 마감까지 보지 못하고 조금 빨리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오늘 시장에 굉장히 강한 하락이 있었지만 제가 오늘 영상에서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남은 연휴 주식 걱정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추석이 끝나고 목요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